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초 상식 2편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서포터즈 정지 학생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CPU, GPU 역할이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맞을까요? 예습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CPU, GPU로 많이 이해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메모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어떤 응용 기술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반도체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반도체인데요. CPU나 GPU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연산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현대 기술로 가면서 CPU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또 종류도 많아지게 되고 또 응용 범위도 많이 넓어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는 이제 CPU. 퍼스널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있는 두뇌에 해당되는, 그래서 계산을 하고 결과값을 내놓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최신 들어서는 AP라고 하는 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AP는 CPU 기능을 하는데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스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아까 CPU가 이제 계산만 했다면 AP 같은 경우는 계산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저장도 하고 이미지도 다루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똑똑해진 CPU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더 똑똑하고 더 멀티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에는 이제 연산만 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아주 크기가 보면 1cm 정도로 작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에는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위해서 CPU를 개발했다면 지금은 그 능력을 좀 줄이더라도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념. 혹시 이제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들어보셨나요? 퀄컴은 잘 모르는데 엔비디아가 또 요즘 주식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로 조금 강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GPU, 그래서 동시에 이미지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어디에 중요해지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떠오르는 AI가 아닐지. 네, 아주 예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AI 기술에서는 병렬 연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기존의 CPU 시스템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성능이 요구되는데요. 기존 시스템 중에서는 GPU가 그나마 가장 그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매우 이제 인공지능 기업으로 탈바꿈이 돼서 그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핫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NPU라고 해서 뉴로모픽 유닛인데요. 뉴로모픽은 우리가 신체 중에 특히 이제 신경망을 모사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은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소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계엔 다 뉴런이라고 하는 어떤 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망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한다. 우리가 사실 돌이켜보면 엄청 효율적인 기관이거든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기관인데, 그런 에너지 효율 높은 그런 연산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반도체 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제 DDI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PU랑 유사한 개념인데, 이제 스마트폰 고를 때 옛날에는, 지금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몇만 화소 있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랬군요. 라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만 화소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냐, 100만이냐, 1000만이냐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한 번 사진을 찍었을 때 몇백만의 정보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병렬 연산, 동시에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특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쪽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개념의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개념이 시스템 반도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술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 찍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한 번에 계산하면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동영상이겠죠. 네. 초당 몇만 장의 어떤 그런 픽셀들이 동시에 저장되고 또 그 부분이 계속 그 딜레이가 생기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현대 기술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한 게 아니라 변화량이 있는 정보만 저장되도록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주 높은 효율로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주 높은 효율로 변화량만 있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그리고 그 부분만 강화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래 센서가 이런 이벤트 베이스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카메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시스템 반도체를 사실 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좋은 지식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요즘에 챗GPT나 저희 대학 생활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AI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연산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죠. 지금 레포트를 할 때뿐만 아니라 네. 모든 기업에서도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AI 연산이 가능한 시스템 반도체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AI 반도체를 위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